이번 시간에는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 도박에 잘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도박에 빠진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지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친구와 내기를 하면 꼭 이겨야 했고 졌을 경우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승부사 기질을 활용해 직장에서 승승장구했고 운동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도 활발히 했기 때문에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스포츠 관련 도박을 알게 됩니다. B씨는 A씨와 달리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조용한 성격 때문에 친구도 많지 않았고 괴롭힘까지 당하면서 혼자 방에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B씨는 대학생이 돼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한 채 게임에 더욱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친구를 통해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A씨를 자극추구형이라고 하고 B씨를 현실 도피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성향이 다른 성향보다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A씨는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 도박을 운동이라는 취미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딴 날이 있었는데 그때 큰 돈을 걸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 뒤로 A씨는 점점 스포츠 도박에 빠져듭니다. 스포츠 도박은 1년 내내 시즌이 이어지기 때문에 무한 반복의 늪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A씨는 도박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도 도박을 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B씨는 온라인 도박을 알게 된 이후로 더욱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교 수업에도 나가지 않게 되면서 퇴학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B씨가 밖으로 나갈 때가 있었는데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였습니다. 도박할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B씨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도박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A씨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어 후불 교통카드까지 연체하면서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B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아버지 지갑에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돈을 훔치고 나서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그 돈을 다 잃고 난 뒤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A씨는 처음에 자신만의 힘으로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가족의 권유로 지금은 단도박을 위한 모임에 나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박 앞에 무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B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을 가족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들 모두 B씨를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B씨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줘 스스로 중독성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입을 맞추어 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때는 주변의 도움을 꼭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도박 문제 상담, 도박 예방을 위한 신용교육, 과중한 채무를 경감할 수 있는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